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스튜디오에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산타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는 산타가 도대체 언제쯤 올런지 오기는 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이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수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옵션 이렇게 세 가지의 만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트리플 위칭 데이였는데요. 이 덕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죠. 이 영향으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일본은행의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엔화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즉각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증시에서는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승세가 연초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증시 안에서의 흐름도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호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그리고 XRP의 향후 움직임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시장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편적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7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대법원의 심리 직후부터 이 위법에 대한 가능성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방해하는 최대 악재로 꼽히고도 있는 만큼 만약에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확정짓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 전반에 강력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법 판결이 날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플랜 B 관세를 즉각 검토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도 있지만요. 판결에 환호하는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부터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산들을 굉장히 많이 넘어온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또 상승 탄력을 주는 요인들이 빠르게 생겨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RP 내용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XRP를 향한 고래들의 매집 움직임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까지 저항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조금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대형 보유자들의 행동 변화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억에서 10억 XRP를 보유한 주소들이 최근 48시간 동안 3억 3천만 XRP를 추가 매집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가격이 눌리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래들이 포지션을 줄이기보다는 늘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 이동도 줄어들고 있어서 변동성이 줄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회복의 핵심 분기점으로는 2.02달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이어진 하락 추세선이 계속해서 XRP의 가격을 누르고는 있지만 과연 이 상방으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아침의 상승세를 통해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비트코인이 조금씩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0.47% 상승하고 있죠. 89,000달러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
여기에서 이제 앞자리를 빠르게 9로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도 조금 더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34%, 3.5% 상승하면서 현재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3,0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해낸 모습이죠. 이제는 지지선으로 돌리는 모습이 조금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며칠 동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XRP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고래들은 매집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항에 조금 부딪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반대로 0.36%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밈코인 단에서 도지코인은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선별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온기가 전반으로 퍼지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연말 랠리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실시간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할 테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들 이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계절을 읽어드리는 스마트 매매 전략의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연말 급등이냐 급락이냐 이번 주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타임에는 전망을 말씀드리기보다는 2026년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오늘 방송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조금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랠리가 과연 오기는 오는 건지 그리고 연초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과 같이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하나씩 일단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9만 달러를 향해서 조금씩 가려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10만 돌파를 빠르게 해주느냐 네, 이게 맞습니다. 관건이잖아요. 네네. 전문가님은 뭐 연말 랠리가 올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연말 랠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26년도를 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크리스마스도 이제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일단 90K도 돌파를 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번 주 월화수를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하필 이번 주냐라고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이번 주가 중요한 이유에 세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말 기간 리밸런싱입니다. 지금 기관들은 수익을 내는 구조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대응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 또한 적극적인 포지션보다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지금 급하게 내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구조로 또 내년을 준비하는 대응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ETF입니다. 일단 지금 ETF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유출이 후 반영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후 반영이보다는 들어오면 바로 오르고 빠지면 바로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극단적인 공포와 그리고 포모적인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이제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하면서 오르게 되면 또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고 또 내리게 되면 공포에 던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수익을 내고 손실을 무서워하기보다는 26년을 대비하는 그런 지금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이라든지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연말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연말에 랠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앞자리 9도 탈환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오늘의 상승이 연말까지 이어지겠지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추이를 조금 잘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랠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의 이 여부보다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라인 안에서 조금씩 보수적인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시겠죠. 정확한 가격적인 라인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지지와 저항 라인은 어디일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의 지지라인은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86K를 좀 구간의 핵심 지지선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방어하는 핵심 지지 구역이고요. 그리고 만약 90K를 돌파하고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100K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은 92K 저항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짚어내야 할 부분은 86K, 92K를 체크를 하시고 네. 만약 86K를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83K 그리고 78K까지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허허. 만약 반대로 92K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95K에서 100K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ETF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ETF는 방향을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ETF 자금이 3일 이상 순유입을 하게 되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92K를 돌파하게 된다면 100K로 가전 순조로운 순항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반대로 유출이 3일 동안 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핵심 지지 구간이 86K가 이탈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83K에서 78K, 7자도 볼 수 있다는 그런 구간을 좀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를 조금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했을 때는 가격적인 라인과 ETF의 순유출, 순유입이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어지느냐 이걸 두 가지를 다 체크해보자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ETF의 순유입, 순유출과 그리고 비트코인 핵심 지지 저항선을 꼭 체크하시고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요인들 두 가지를 꼭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흐름 같이 한번 짚어봤죠. 현재로서는 86K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줘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저항선으로는 92K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까지도 조금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ETF도 말씀을 해주신 만큼 3일 연속으로 무언가의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는지까지 꼭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말까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알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비트코인이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비트코인이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이다 라고 하면 알트는 사실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일까요? 일단 알트코인이 회복 가능할까 26년도에 대해서 좀 지금 전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지금은 알트코인이 회복이 될까가 아니고 언제라는 when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회복세는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호를 포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호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59%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도미넌스가 57%에서 50대 초반까지 조금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알트코인은 이제 도미넌스가 내려왔을 때 알트코인의 긍정적 신호는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언제 되지 하고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26년에 어떤 유명한 알트코인이 있는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구조로 저는 내년에 유명한 알트코인 섹터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RWA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RWA가 그래도 우리가 2026년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눈여겨보기 좋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주목을
수급을 받아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RWA 이번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RWA 중에서 대표적인 코인 하나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RWA 코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히든 코인을 들었던 월드코인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를 저는 좀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가 RWA 코인이든 또 솔라나 계열 체인 쪽이든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쪽이든 지금은 그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조금 바닥권이 신호들 그리고 언제쯤 좀 힘이 강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정보방에서 꾸준히 좀 드리고 있고 또 그 신호를 포착하면 저희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좀 유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6년에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RWA가 조금이라도 더 유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 세 가지 쪽을 다 담고 싶다 이런 욕심쟁이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비중을 지금은 공격적으로 담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신호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 지금 현재는 저는 비중을 40% 이내로 저는 조금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현금적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현금적인 비중은 무조건 지금 현재는 30에서 40% 정도는 좀 보유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대장부터 움직여야 알트에서 신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40% 이내에서 앞으로 시그널이 어떻게 포착되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는 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도 이 연말 동안 꼭 하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추격 매수입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연말에 변동성이 최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 연봉이 바뀌는 시기이고 해가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리한 추격 매수에서 고점에 잡게 된다면 손실이 바로바로 크게 발생할 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 매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벤탈적인 부분입니다. 이 감정 매매, 존버라든지 몰빵 매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성향들, 미리 예측을 하는 성향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조심을 하시길 바라고 지금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6년을 대비하는 단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에 맞춰서 26년을 대비한다는 자세로 포트폴리오 점검과 그리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구성하는 방안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향을 단정짓기입니다. 지금은 오르고 내리고에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시면서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까지 꼭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이렇게 꼭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서 접근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2026년을 조금 대비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대비를 해봐야 될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조금씩이라도 조금 뭔가 전략을 챙겨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시장에서 올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부분 우리가 다들 손실을 봤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냈던 사람은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단기 움직임이 아니라 큰 구조를 보셔야 되는 구간이고 그런 큰 구조를 본 사람들은 지금 연말 이 시장에도 수익은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낸 사람의 거기에 맞는 투자 방식을 따라가면서 계좌를 지키는 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계좌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을 항상 늘 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현금 비중을 늘 들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손절과 리스크, 손절가 명확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적이든 손절이든 무조건 그 기준에 맞게 움직이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매우 깁니다. 매우 길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비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찌라시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걸러내는 판단력을 계속적으로 키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 무언가의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있어야 여기를 어떻게든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불필요한 알트들은 뭐가 있을까 열심히 궁리를 해보시고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들도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측면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어떻게 조금 전략을 세세하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깊으신 분들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전문가님이 바라보실 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26년 대격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할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누누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핵심 구간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6년은 수익률의 최소 50%는 비트코인 포지션이 결정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항상 체크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면요. 두 번째는 알트코인을 선별용으로만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찌라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은 코인들도 많은데 무조건적인 그런 찌라시나 이런 내용에 휘둘리지 마시고 선별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져갈 코인들을 꼭 선별하셔서 중심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6년은 현금 흐름의 시장입니다. 스테이블 보유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현금 비중, 스테이블 쪽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하락을 할 때에도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며 상승을 할 때에도 해칭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어떤 세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비트코인이라는 거 같이 한번 다시 짚어봤죠. 비트코인부터 정확한 라인이 어디에 형성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 이런 의견들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선별적인 알트로는 어떤 게 있을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에서 히든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코인인데 여태까지 이 시장의 흐름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됐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수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히든코인을 가져오진 않았어요. 시장을 일단 지켜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좀 대응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 지난주 히든코인이 넥스페이스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페이스 대응 전략에 대해 제가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지선이 550원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오늘 월요일은 시장이 그래도 상승의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선을 체크를 드리자면 650원을 저항선으로 좀 체크를 해두시고 전략적으로 550원을 지지 시에는 꼭 분할 매수, 무조건적인 분할 매수를 꼭 들어가시길 바라면서 700원, 650원에서 700원 돌파 시에는 추세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900원대로 좀 잡으셔서 분할 매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방송에서의 히든코인 넥스페이스였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또 변동성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조금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님의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지선으로 55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업비트상으로는 567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지지받아 주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